성인 20명 중 1명은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두통이 생긴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봤을 두통. 많은 사람들은 두통을 마치 감기처럼 가볍게 생각을 하는데요. 만성 두통이 되면 삶의 질 역시 현저하게 떨어질 수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치료와 예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메디컬인에서 현대인에게 찾아오는 불편한 존재, 두통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두통을 참지 못해서 진통제나 두통약을 삼켜본 기억이 아마 누구에게나 있을 텐데요. 현대인들에게 이 반갑지 않은 존재, 바로 두통입니다. 오늘은 두통에 대한 궁금증을 깔끔하게 정리해 주실 메디컬인 오늘의 주치 최소영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누게 될 주제가 바로 두통입니다. 이 정말 감기보다 흔하고 또 누구나 경험하는 그런 증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두통은 전체 인류가 다 한 번씩은 겪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별거 아닌 두통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가 큰 병으로 앓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 너무 아프다고 생각했는데 여기저기서 검사해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해서 두통을 좀 관리하고 쉽게 진료할 수 있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오늘 두통을 선택했습니다. 자, 아마 오늘 메디컬인과 함께 하시면 두통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질 것 같은데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두통에 대한 궁금증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두통은 단어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질환인지 좀 궁금합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얘기하면은 목 위에 있는 기관이 아픈 거를 두통이라고 하고요. 네. 전체 청소년기 이후에는 90% 이상에서 다 두통을 한 번씩 겪는다고 합니다. 네. 워낙 원인도 다양하고 증상도 다양해서 이걸 보시는 분들이 어떤 증상이 어떨 때 진료를 받아야 되고 어떤 때는 그냥 쉽게 넘겨야 되는지 한 번은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두통이 발생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두통을 크게 나누면은 1차성 두통, 2차성 두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환자분들한테 제가 쉽게 설명하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머리 안쪽에서 무슨 혈관 문제가 있다던가 무슨 덩어리가 생겼다던가 염증이 생겼다던가 해서 이유가 있어 생긴 2차성 두통이 있고, 아니면 뭐 긴장성 두통이나 스트레스 두통, 편두통처럼 특별한 이유 없이 기능의 이상으로 생기는 두통, 이렇게 원인을 여러 가지로 찾을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는 사회가 워낙 복잡해지면서 사회성 원인 또는 경제적인 원인, 정신과적인 원인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고 밝혀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흔히 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그러잖아요. 이 스트레스가 좀 두통의 원인이 될까요?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조미료가 된다고 할 수 있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긴장성 두통이나 편두통 같은 경우에 특히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두통이 배가 되고 빈도가 올라간다고 통계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흔히 스트레스,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 아파, 뭐 얘기하기 싫어, 막 이런 사람은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고 그냥 얘기하기 싫어서 두통을 핑계로. 그러니까 분명히 긴장성 두통 같은 거 갖고 있는데 네. 이제 잠을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가해지면 이제 두통이 더 심해진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두통에도요 종류가 좀 다양하다고 하던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통을 크게 나누면 1차성 두통, 그러니까 또는 원발 두통이라고 얘기하고요. 두 번째는 2차 두통입니다. 그러니까 원발 두통이라는 거는 다른 구조적인 변화가 없이 오는 두통인데요. 환자분들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머리 사진을 찍어봤는데 사진은 정상이에요. 예. 근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예. 남편은 알아주지도 않고 맨날 구박만 하고, 그런 분들이 거의 원발 두통, 그러니까 편두통이나 긴장성 두통, 스트레스성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2차 두통이라는 거는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 생긴 두통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머리 안에 뭐 뇌졸중이 생겼다든지 염증이 있다든지 아니면 암덩어리가 생겼다든지 또는 꼭 머리 쪽 문제가 아니더라도 목에 긴장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감기 걸리면 머리 많이 아프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몸에 열 나면서 염증으로 인해서 머리가 아픈 것도 2차성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긴장성 두통의 증상은 좀 어떤 게 있을까요? 긴장성 두통은 아까 말씀드린 원발성 두통 중에서 제일 흔한 두통인데요. 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고요, 우선. 네. 그러니까 제일 안 아픈 게 0점, 아파 죽겠다가 10점이라 그러면 보통 5점 미만의 두통, 그리고 쭉 지속되는 양상, 강도의 변화가 심하지도 않고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좀 나은데 저녁 때 갈수록 심해지고, 그리고 멍하고 양쪽으로 쪼이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뒷목 잡고 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약에 크게 효과가 없고 또 특별히 뭐 일상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게 강도가 나빠지거나 증상이 악화되지도 않고 그렇다고 메스껍다거나 어지럽다거나 하는 증상도 동반되지 않고 미세하게 지속되는 두통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지속적인 네. 거라는 거죠. 네. 많은 사람들이 한쪽 머리가 아프면 좀 흔히 편두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꼭 그렇지만은 또 않다고 하던데 어떻습니까? 편두통이라는 단어 자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시는데요. 의학적인 편두통이라고 하면 한쪽 머리가 아파서 편두통은 아닙니다. 네. 양쪽으로 돌아가면서 아플 수도 있고 두통 증상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한쪽 머리만 아프다고 해서 편두통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빛공포증 그리고 또 소리공포증이 또 이 편두통의 또 하나의 특징이 네. 된다고 하던데. 네. 그러니까 네. 편두통의 진단 기준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수적인 진단 기준 중에서 메스껍다거나 아니면 빛공포증이라 그래서 이제 번쩍번쩍하는 걸 보면 그러니까 TV 같은 데서 화려한 걸 보면 이제 머리가 네. 더 아파오거나 시끄러운 소리, 그러니까 왜 애들 뛰어노는 소리가 들리거나 그러면 이제 두통이 더 심해지면서 보통은 어두운 방에 들어가서 이불 머리 싸매고 누워 있는 형태가 많이 생기죠. 아 그러니까는 이제 그러면 이제 막 소리 때문에 또 시끄러워서 머리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그게 이제 두통의 일환으로 봐야 되는 거겠네요.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이 뭐 당연한 질문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 두통을 계속 방치해 두면 만성 두통으로 이렇게 좀 되는 건가요? 뭐 반드시 모든 두통이 다 만성으로 넘어간다고 할 수는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제일 흔하게 있는 편두통이나 이제 긴장성 두통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약이나 치료로 조절을 하지 않으면은 두통 빈도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만성 긴장형 두통 아니면 만성 편두통이라 그래서 한 달 기준으로 하면은 15일 이상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두통이 점점 지속되는 양상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서 꼭 의사 진료를 보고 네. 맞춤 약을 드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뭐 이제 그런 경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막 그 아프긴 아픈데 네. 뭐 이렇게 뭘 찍어보고 검사해 보면 네. 나오지는 않고, 네. 예, 거기 이제 좀 연관이 있는 건가요? 1차성 두통 같은 경우에는 구조적인 변화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트레이닝된 신경과 의사가 보지 않았으면은 머리 사진 검진 차원에서 찍어보고 사진에서 이상이 없으니까 걱정할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위험한 건 아니라고 판정은 됐는데 네. 두통은 지속되는 거거든요. 특히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에서 50대 여자분들이 워낙 많고 결혼한 분들도 많으니까 남편분들은 또 알아주지도 않고 구박하고 머리는 아파서 일상생활을 못하고 네.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맞춰서 두통이라고 해서 진통제를 먹는다고 다 해결이 되는 게 아니고 맞춤약을 먹으면 거기에 맞춰서 두통이 가라앉을 가능성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의사 진료가 어떻게 보면 꼭 필요한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 남편분들께서는 이 방송을 보시면 꼭 그 아내 되신 분들이 머리 아프다 그러면 네, 그거 좀 인정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만성 두통인 경우에 이제 스스로 자가 진단을 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참 말이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성 두통인 경우는 두통 양상에 큰 변화가 없고 항상 비슷하게 유지가 되면 만성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근데 네. 거꾸로 얘기하면 만성 두통이 아닌 위험한 두통을 배제하는 게 더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신경과에서 얘기하면 이제 레드 플래그 사인, 그래서 빨간 깃발 사인, 이거 예. 꼭 병원 가서 난리 쳐야 된다 하는 사인들인데 갑자기 생겼다던가 아니면 환자분들이 제일 얘기하는 거는 뒤통수를 야구방망이로 뭐 후려 깐 느낌이다. 이제 뻑 하고 아픈 두통, 그리고 뭐 어지럼증이나 눈이 안 돌아가는 증상이 동반된다든지 50세 이후에 평소에 없던 두통이 갑자기 생겼다든지 평소에 앓던 두통이 아닌데 이상한 증상이 생겼다든지 두통 강도가 점점점 올라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지체하지 말고 와서 머리 사진을 꼭 찍어봐야 되는 두통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만성 두통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뭔가 야구방망이로 맞은 듯한 그런 큰 충격이 있다 그러면 그럼 꼭 필히 레드 플래그 사인이니까 사진을 찍는 것이 좋다라는 거고요. 자, 이 그 드라마를 좀 보다 보면 이런 장면들이 좀 나오는데 그 두통을 호소하는 그 여성의 모습들을 흔히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실제로 여성들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좀 남편들보다는 아내들이, 그러니까 여성이 남성보다는 더 두통이 좀 이렇게 좀 많은 편인가요? 네, 확실히 통계적으로도 많이 잡혀 있고 다른 두통은 그렇지 않지만 제일 흔하게 유발되는 편두통하고
긴장형 두통이 이제 전체 두통의 한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보는데 두 두통이 다 남녀 비율이 여자가 훨씬 높습니다.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여성 호르몬이라고 알려지는 에스트로겐의 예. 영향을 많이 받는 두통이라서 여자분들이 남자분들에 비해서 3배 이상, 발병률만 놓고 보면 3배 이상인데 강도도 심하고 빈도도 심하니까 외래에 오시는 편두통 환자분들은 10명 중에 7명에서 8명이 여자 환자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군집성 두통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남성에게 요거는 또 좀 많이 발생한다고 하셨는데 그 군집성 두통은 뭐고 또 이 두통의 증상도 어떻게 나타나는지 궁금해요. 예, 요거는 이제 좀 복잡한 얘기라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은 이제 3차 자율신경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혈관하고 이 얼굴에 있는 신경하고 얽혀져 있는 부분들에서 호르몬 변화가 일어나면서 일어나는 두통입니다. 전형적인 증상이 분만통보다 더 세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한쪽 눈을 이제 칼로 후벼 파는 느낌이 들고 그 동측에서 그러니까 같은 쪽에서 눈물 나고 눈이 붓고 빨개지고 콧물 나고 예. 얼굴 한쪽에서만 땀이 나고 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한번 생기면 보통 한 15분에서 180분, 그러니까 3시간 정도 부여매고 떼굴떼굴 구를 정도의 두통이고 눈 돌리는 거에 영향을 받아서 더 두통이 심해집니다. 그래서 살짝 잠들려다가 아파서 깨고 또 이제 떼굴떼굴 구르는 증상이 생기고요. 이제 군집성 불발성이라 그래서 계절성으로 한번 생기면 한 3달에서 4달 정도 아프다가 매일 같은 시간에 아프거든요. 안 아플 때는 또 멀쩡하다. 그렇게 동반되는데 남자분들 발병률이 훨씬 더 여자분들보다는 높다고 돼 있고 술하고 담배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술 마시는 날 다음 날 바로 터지는 가능성이 많고 예. 키가 큰 남자 그리고 목이 짧고 피부가 좀 터프하고 담배를 태우는 20대에서 40대 남자한테 많이 생긴다고 돼 있습니다. 아, 이 이제 조사 결과 통계 좀. 이건 교과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 여자분들도 이제 사회생활하면서 술 담배를 네.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남녀 비율이 점점 다시 맞춰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는 뭐 일단 키가 크지 않아요. 예, 키가 크지 않고 목은 뭐 그렇게 짧은 편은 아닌 것 같은데 일단 뭐 저도 이제 다음날 음주 다음날에는 이제 여지없이 두통이 오긴 하거든요. 근데 또 여기 들어보면 술을 좀 또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의사는 꼭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 그렇죠. 근데 군발성 두통 같은 경우에 남자도 발병률이 1000명에 1명 정도거든요. 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또 유전성도 아니고요. 이 정도 두통이면은 뭐 참고 자시고 하는 경우가 거의 없더라고요. 병원에 다 응급실로 실려오지. 예. 그러니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예, 우리 담당 PD님이 키도 크시고 담배도 태우시고 다 하시는데. 자, 메디컬인 오늘은 최소영 과장님과 함께 두통에 대한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두통을 여러분 너무 가볍게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과 함께 하면서 말이죠. 야, 이거 두통을 향한 시각이 진짜 조금 달라졌고 이게 가벼운 게 아니구나. 앞으로는 두통을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야겠구나. 예, 이런 마음이 좀 드는데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두통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간단한 질환이기도 하지만은 큰 화를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제가 방송에서 막 복잡하게 얘기했지만 딱 한 가지만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빨간 깃발 사인. 빨간 깃발 사인. 네, 그거 있으면 꼭 병원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응급실로 바로 가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사실 이제 두통이 시작되면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되게 고통스러워요. 듣기만 해도 그냥 제가 경험 그렇게까지는 안 해봤어도 듣기만 해도 정말 고통스럽다를 간접 경험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특정 음식이 어떤 두통을 유발하기도 한다고요? 네, 편두통 환자분들이 특히 음식에 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얘기하면 커피, 네. 카페인 들은 음식들이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편두통 같은 경우에는 카페인이 들어간 성분의 약을 이제 치료제로 쓰는데 네. 카페인을 이제 요즘에 워낙 커피숍도 많고 하니까 거의 물처럼 드시거든요. 네. 그러면 약발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두통 빈도, 강도도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우선은 머리 아프신 분들은 커피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거 아닌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끊으셔야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통 유발하는 음식 중에 티라민이라는 성분이 들어가는 음식들을 먹으면 편두통 환자들 두통이 더 심해지는데 이제 숙성된 치즈, 그다음에 초콜릿, 레드 와인, 그다음에 콩이나 바나나, 호두, 동물 간, 소세지 이런 것들 먹으면 이제 편두통 환자분들 두통이 더 심해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그렇다고 할 수는 없어서요. 개인 성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두통이 있을 때 뭘 드셨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거기에 매칭을 해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좀 의외네. 콩이나 바나나, 뭐 호두 이런 거는 좀 좋은 거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인데. 어떻게 보면 커피도 뭐 어떤 암도 낮춰주고 하고 되게 좋은 음식인데 두통을 갖고 있는 환자분들은 조합을 해봐야죠. 그렇군요. 자, 생각보다 이제 두통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좀 많잖아요. 그래서 두통약을 좀 달고 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제 일각에서는 두통약도 많이 먹으면 요거 중독된다. 요거는 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약국에서 많이 사는 약 성분으로 얘기하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인데 네. T, 네. 그다음에 P 네. 무슨 약 이런 약들은 다른 복합제가 아니고 순수한 아세트아미노펜만 포함이 돼 있어서 드셔도 크게 중독되거나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데 이제 마약성 진통제가 들어있다든지 아니면 두통약 중에서 복합제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약들을 드시게 되면은 일주일에 3번 미만으로 드셨을 때는 괜찮은데 그 이상으로 자주 드시게 되면 두통 약발이 이제 안 듣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약물 유발성 두통이라고 두통 빈도가 점점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 두통이 있을 때는 의사하고 상의하고 맞춤약을 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 이제 마약성 진통제 이런 거는 이제 좀 중독성으로 갈 수는 갈 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높다는 거죠. 네,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두통약을 이제 자주 먹는다고 복용한다고 해서 뭐 어떤 내성이 생기거나 이러는 건 없겠죠? 저 약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네. 의사들이 처방하는 범위 내에서 가이드하는 내에서 드시면은 내성이 생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카페인이 포함된 두통약 그리고 두통 복합제 같은 걸 드시면서 한 알 먹고 효과 없고 2알 먹고 효과 없고 하면 분명히 내성은 생깁니다. 근데 그게 내성이 이제 후천적으로 계속 진행되는 내성은 아니라서 그럴 때 병원에 오시게 되면 20일 동안은 조금 고생하시더라도 완전히 약을 끊으면 네. 다시 내성은 없어진다고 와,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때부터 다시 약을 조합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좀 진통제는 네. 좀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좀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로는 두통에 맞춰서 특성 있는 약을 의사 가이드하에 드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그렇지 않고 약국에서 단순한 진통제를 사실 때는 제일 부작용 없는 약들이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으로만 네. 만들어진 약들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일 유명한 T 네. 약, P 약 네. 그런 약을 사서 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마약성이 없는. 네. 자, 그 증상에 따라서 진통제로 좀 해결될 상황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케이스는 좀 약국이 아니라 병원을 찾아야 되는 케이스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건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뭐 일례로 들자면은 이제 1차성 두통 같은 네. 경우에 편두통들은 일반 진통제 전혀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럴 때는 트립탄이라는 이건 성분명입니다. 네. 이런 걸 맞춤 약을 드셨을 때 훨씬 네. 효과가 좋으시고 다른 2차성 두통들, 그러니까 두통이 단순하게 생긴 게 아니고 뭐목 때문에 생겼다든지 하면 목에 맞춘 경추 치료를 하셔야 되고 턱관절 때문에 생겼다면 치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 또 뭐 녹내장이나 백내장 같은 것 때문에 두통이 생겼다면 안과 진료를 보셔야 되고 그러니까 병원에 오시게 되면 원인 파악을 먼저 해보고 거기에 맞춘 갈래로 치료를 하셔야지 머리가 아프니까 진통제 네. 이게 단순하게 한두 번 아프신 거는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그런 일이 반복된다면은 신경과나 신경외과 선생님을 보고 상황 판단을 해보고 맞춰서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머리가 아프다. 그럼 무조건 그냥 약 주세요가 아니라 그렇죠. 네, 정확하게 원인을 분석해서 그게 진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좀 명심했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제 두통이 심해서 이제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러면 이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좀 진단을 받게 될까요? 치료를. 환자분들이 머리 때문에 아파서 병원에 가시면은 비싼 검사를 할까봐 제일 먼저 걱정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MRI 찍으면 얼마예요? 그런 거 물어보는데 아까 두통 원인을 말씀드렸을 때 1차성 두통이 90% 이상입니다. 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은
머리 안쪽에 구조적인 변화가 있어서 생기는 두통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떤 두통인지 가이드를 할 때 히스토리라 해서 환자하고 얘기해보고 증상이 어떻고 언제 생기는지 그런 것만 들어봐도 예. 어느 정도 판단이 가능하거든요. 꼭 머리 사진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셔서 의사 선생님 만나서 좀 자세히 네. 어떻게 생겼는지, 어디가 아픈지, 강도가 어떤지, 뭘 했을 때 생기는지 이런 거 표현만 잘 해주시면은 굳이 큰 검사를 안 하셔도 두통 방향을 정할 수가 있고, 근데도 어쩔 수 없이 2차성 두통이 의심되면 네. 맞춰서 이제 머리 사진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목 사진을 찍어보거나 아니면 이비인후과나 안과로 연결해서 네. 다른 원인이 있는지 검사를 해보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내방을 했을 때 제대로 그 히스토리를 좀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이게 가장 포인트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네. 환자분들한테 표현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그러니까 두통 일기를 써오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몇 시쯤 아팠고 시간이 얼마나 아팠고 뭘 했을 때 아팠고 뭘 하니까 안 아프고 그런 걸 선생님들한테 잘 표현해 주시는 게 정답입니다. 그거 없으면 네. 머리 사진 찍어봐야죠. 그렇군요. 네. 두통 일기. 이거 좀 효과적인 것 같아요. 자, 근데 이제 이 두통이라는 게 언제 또 발생하게 될지 이게 장담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두통을 좀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외래를 오시는 환자분들 중에서 10명에 8명은 거의 긴장성 두통이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워낙 컴퓨터로 업무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마트폰 보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 긴장성 두통이 목 때문에 생기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스트레칭 네. 꼭꼭 하시고 마사지 같은 거 하시는 것도 훨씬 좋고요. 그리고 수면이나 음주 습관 때문에 두통이 생기는 경우도 워낙 많아서 항상 이제 일정한 상태 항상성을 유지한다 네. 그러거든요. 잠도 적당하게 주무시고 적절한 운동, 아침 저녁으로 스트레칭 예. 그것만 하셔도 절반 이상은 두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얘기하실 때는 이제 두통을 좀 불러올 수 있는 음식들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이건 좀 두통을 완화시킬 수 있는 뭐 차 종류, 음식이나 차 종류 이런 거 있을까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네. 대부분의 차에 카페인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러니까 자주 차를 드시거나 커피를 드시면 두통이 더 심해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편두통이 심한 환자분들은 커피를 안 드시는 분들의 가정하에 네. 완전 진하게 투샷 에스프레소 같은 거 하나 뽑아서 드시면 두통이 없어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방에, 한 방에. 네, 치료제로. 근데 매일 커피를 드시는 분들은 뭐 전혀 효과 없겠죠. 네. 네. 다른 두통을 예방할 만한 차가 있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두통을 앓고 있는 우리 환자들에게 정말 두통 이제 고통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두통 고통인데 이 고통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두통 때문에 검사를 많이 하고 돌고 돌다 신경과에 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네. 그리고 특히 여자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두통인데 제대로 진단이 안 돼서 우울증에 빠져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우울증 약을 드시고 있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신경과나 신경외과에서 두통을 전문으로 봐드리고 있으니까 꼭 비싼 검사를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닙니다. 네. 오셔서 표현만 잘 해주셔도 쉽게 진단하고 약을 쓸 수 있으니까 거리낌 없이 네. 머리 아프시면 외래로 오세요. 그래, 알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부담을 갖지 말고 편안한 마음으로 오시는 게 아무래도 뭐 편안하게 생각하는 게 좀 그렇죠. 제일 좋은 거 아닙니까? 동네 의사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소영 과장님과 함께 두통에 대한 세세한 정보 나눠봤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고 일어나면 괜찮겠지. 약을 먹었으니 괜찮아지겠지. 뭐 이런 오늘도 이렇게 두통을 가볍게 여러분들이 넘겨버리고 있진 않으신지요. 두통도 분명 초기 치료가 필요한 그런 질환입니다. 그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라면서 메디칼인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